네, 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댓글에서 메일 주소를 한번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메일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문에 자기의 사연과 함께 이 저 자신의 고민을 조금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이분께서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을 하면서 어떻게 저탄고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을 다니면서 저탄고지를 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대략 메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분께서 40대 직장인이신데 올 1년 전에 몸무게가 120kg 이상이 됐었고, 그래서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사를 통해서 85까지 체중 감량, 즉 한 45kg 정도 체중 감량을 성공하신 분입니다. 3시간 정도 운동하고 매일 점심 저녁으로 닭가슴살과 토마토, 구운 계란 이런 것들로만 드셨다고 해요.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체중이 늘고 당뇨가,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사를 하시던 분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완전히 예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탄수화물, 이미 탄수화물 충분히 줄여놨기 때문에 이 몸에서는 탄수화물 적게 먹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적응을 해 있는 상태예요. 지방을 충분히 먹어준다면 빠르게 저탄고지 식단으로 오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어떻게 시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침 식사,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아침을 방탄커피로 시작을 하실 겁니다. 방탄커피에 대한 개념을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번 복습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자면, 커피에 버터 그리고 MCT 오일을 타서 믹서기로 블렌딩한 커피입니다. 이거 자체가 칼로리가 거의 다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식을 하시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이걸 마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단식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탄커피가 단식을 하는데도 좋고 오전 케톤 수치를 많이 올려줄 수 있어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탄커피를 오전에 드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혹시 카페인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녹차를 통해서 하면 공복 효과를 마찬가지로 이어나가실 수 있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려드린 방탄코코아를 타서 드신다면 공복, 그러니까 단식은 조금 끊길 수 있으나 오전에 포만감과 에너지는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탄 음료를 이용해 보시면 오전에 충분히 많은 지방을 섭취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탄수화물 거의 없고 지방 위주로 섭취를 하는 거죠. 점심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본인이 탄수화물이 맞지 않다는 거를 사람들께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저 탄수화물 먹으면 알러지가 있어서 먹지 못합니다. 아니면 저 당뇨나 대사증후군 때문에 탄수화물 먹지 않습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까지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유별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그렇구나, 탄수화물 안 먹는구나, 그러면 이제 오히려 제 메뉴를 배려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너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너무 헤비한 거 먹지 말고 조금 고기한 거 먹읍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불가피하게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각 음식 종류별로 자신만의 팁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만의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한식집, 백반집을 가게 되면 찌개 그리고 반찬들이 있고 그리고 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밥은 옆으로 치워두고요, 찌개 먹고 포션 버터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래서 조금 친한 분들이라면 포션 버터를 타서 먹기도 하고요, 반찬 위주로 먹습니다. 물론 반찬에 설탕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쨌거나 대원칙, 탄수화물 5%에서 10%, 단백질 20에서 25%, 지방 70에서 75% 사이의 비율만 지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설탕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는 설탕을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만 이런 정도는 허용하자.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이게 스트릭트하게 지키겠어요. 저는 중국집에 가면은 이제 짬뽕을 시켜서 짜장면을 안 먹습니다. 볶음밥도 안 먹고요. 짬뽕을 시켜서 면을 안 먹고 야채만 집어먹고 국물에 이제 버터를 타서 국물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짬뽕을 시키면 또 좋은 부분이 면은 조금 먹는 척 하다가 야채만 다 집어먹고 나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리 같은 거, 탕수육 같은 거 나오면은 어쩔 수 없죠. 밀가루가 조금 있지만 조금씩 그냥 먹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스트릭트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직장 다닐 때도. 이 밖에도 뭐 피자집이라든지 파스타집 이런 거는 거의 사실 가지 않았고요. 가더라도 그냥 조금 먹었습니다. 그냥 한 조각 파스타 조금 이 정도로 그냥 먹고, 웬만하면 샐러드 위주로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방을 추가적으로 섭취해줘야 될 때는 영양제 형태로 된 MCT 오일이나 포션 버터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사무실에서 그냥 하나씩 이렇게 먹어줘서 지방을 조금 보충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사실 또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녁에는 사실은 집에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에서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연어, 치즈, 삼겹살 이런 것들을 본인이 마음껏 저탄고지식으로 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드시기 추천드려요. 저녁에는 되게 메뉴가 많습니다. 보쌈, 족발, 삼겹살, 소고기, 양대창, 곱창 이런 것들까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고기 종류로 많이 있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맥주와 막걸리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냥 이제 액체 빵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제 내가 빵을 먹겠다라고 하는 수준? 맥주는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고 소주, 위스키, 와인 정도 그거를 이제 소량으로만 드셔주시고, 어쩔 수 없이 많이 마셔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때는 드시고 다음에는 오늘은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해야겠다,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날짜별로 조금 조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번 어긴다고 해서 막 사람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몸에 건강이 해로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천천히 적응해 나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지방을 꾸준히 의식적으로 섭취를 해주실 것. 그래서 지방 두려워하지 마시고 버터나 MCT 오일 이런 거를 이용하셔가지고, 그리고 삼겹살, 소고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돼요.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에 대한 그 목적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이제 군것질 안 하고 뭐 탄산음료 안 먹고 이렇게 생활 습관으로 좀 실천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밀가루 특히나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야채 많이 먹고 장 건강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드셔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 그렇게 드셔주셔서 오래 이 저탄고지 생활을 지속하시고 몸이 더 나빠지지 않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송재원 원장님 한번 뵀을 때 송 원장님께서 자기 환자 중에 삼겹살로만 하다가 장이 다 망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충분히 야채, 식이섬유, 그리고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섭취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거기에 마지막 저의 꿀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어쩔 수 없이 드실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추천하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크롬 피콜리네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산과 크롬은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 이런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대사에 문제가 있으신 거고, 즉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크롬 영양제를 좀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탄수화물 많이 먹었다 라고 하면 크롬이라고 하는 영양제를 같이 드셔주시면 인슐린 민감성을 높일 수 있어서 혈당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또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빨리빨리 써서 계속 이렇게 케토시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크롬이라는 영양제를 제가 아래 링크를 좀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시나몬도, 계피도 동일한 역할을 하니까요, 추가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썼던 그런 팁들인데, 혹시나 꿀팁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다가 함께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런 팁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직장인들을 위한 저탄고지 꿀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